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현 대통령과 차기 부통령이 같은 이슈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미국 정보기관보다 외국인 폭로자 줄리안 아산지의 말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정보 브리핑도 다른 날 받겠다고 미뤘습니다. LA타임스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전했고, 블룸버그 뉴스는 4가지 옵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박근혜 대통령 사태를 전하면서 얼굴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있는 합성 사진을 실었습니다. 공유가 주연한 밀정이 아카데미 외국어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얘기됩니다. 스타벅스가 미국 최대 식당 체인 맥도널드를 제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가정용 최첨단 기구 알렉사에게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사설 제목입니다. 크레용 회사 크레이올라와 화장품 회사 클리닉이 손잡고 향수의 립스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1월 4일이지만 이제 어제부터 의회가 문을 열면서 미국의 모든 그 기관이 이제 본격적인 2017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의회에서도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하기 위한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방 무효가 될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짧게는 18개월까지는 지속이 되고, 그리고 그 훨씬 이후까지도 뭐 3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슈로 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가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제 그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무효로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그것을 막아야지 된다 하는 그 당부를 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아니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공화당의 의회 그 지도자들 의원들을 만나서 오바마 대통령과는 반대되는 얘기,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해야지 된다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죠? 우선 그 마이크 펜스 가 지금 인디아나 주지사이기도 하고 그 전에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갔습니다. 먼저 이제 마이크 펜스 그 차기 그 부통령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속했었던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처음에 그 job을 말했습니다. Jobs, jobs, jobs. The focus is going to be from day one to work with the Congress, and you heard about the efforts this week to begin to roll back the onerous regulations that have been stifling growth in the American economy and stifling jobs and opportunities. We're going to be working with the Congress over the course of the first several months to 규제도 좀 construct the 없애고 kind of tax reform 세금 for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at will 만들고 unleash 이런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그 행정부가 백악관이 그 의회와 함께 일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뭐 5분쯤 5분은 아니네요. 한 2분쯤 연설을 하다가 결국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트럼프 당선자가 백악관에 가서 첫날 할 일이 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to repeal and replace Obamacare. And that was our message today, and it'll be our message on Capitol Hill. And it needs to be done, not just as a promise kept, but because in the course of this election, 오바마 케어를 없애는 것은 반드시 그 완성이 돼야지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같이 그 의회에 갔지만 오늘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그 마이크 앞에서 연설을 하진 않았습니다.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그 자유로운 미국이라 할지라도 좀 이상하죠. 차기 그 부통령과 현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곳에 가서 이제 똑같은 이슈로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전부
그 말하는 것을 방송을 한다는 것은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죠. 부통령과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나가는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 그 부통령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말하자면 그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케이블 그 뉴스가 차기 그 부통령의 말만을 그 해줬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그 처음이라서 아주 그 핑크빛 7부 소매죠. 여성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원피스를 입고 낸시 펠로시 그 마이너리티 그 하원 그 원내 대표의 안내로 많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오바마 케어는 꼭 그 지속이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제 다 의원들을 만나고 나올 때 아마 그 의사당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왔는가 봅니다. 해서 어린이들과 사진도 찍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천만 명 이상이 가입된 그런 그 오바마 케어를 금방 그 없애기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상원은 오늘부터 이제 그 예산안 속에 오바마 케어의 어떠한 그 지원금 같은 것을 깎는 그런 방향으로 이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꾸만 그 말을 바꾸기 때문에 어제는 이것을 무효화 시켜야지 된다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정말 그 조심해야지 된다. 커버리지도 어떠한 그 프리미엄은 크게 올랐고 커버리지가 후졌다.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 후졌다. 뭐 후졌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트럼프 당선자의 그 트위터에서 보면은 애리조나가 뭐 116%나 프리미엄은 올랐는데 본인이 내야지 되는 디덕터블도 너무 높고 소용이 없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조항 같은 것은 지키겠다 했는데 트럼프 그 당선자의 말은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실은 대통령 시작하기 전에 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이미 주는 것 같아요. 외국의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고 미국 국내 이슈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역시 또 미국 정보국을 믿지 않고 줄리안 아산지를 믿는 그 미국 대통령, 차기 대통령입니다. 어제 그 박스뉴스의 스타 앵커인 그 션 해니티가 줄리안 아산지를 6분 정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위키릭스를 만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과연 그 민주당의 이메일 또 민주당의 선거본부장의 이메일을 해킹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줄리안 아산지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뭐 14살짜리도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해킹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왜 조심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본인에게는 러시아가 그 정보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제 이제 줄리안 아산지 얘기를 좀 들어보실까요? 네, 줄리안 아산지의 이 얘기가 그 션 해니티하고 한 얘기인데 한 1분 정도 있다 나오니까 다른 말씀 드리면서 이것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다 하고 트럼프가 당장 또 그 트윗을 한 거예요. 거봐라 줄리안 아산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은 줄리안 아산지라는 미국의 국익에는 어쨌든 그 많은 그 피해를 줬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의 말을 믿는가? 미국의 여러 정보국이 이 러시아가 미국 그 선거에 개입을 했다고 믿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게 이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특히 전에 그 정보국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또 알칸소의 상원의원이요. 탐 커튼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참 이 트럼프 당선자의 이 같은 그 트윗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미국의 정보국을 안 믿고 줄리안 아산지 같은 사람을 믿다니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보수지만 이건 아니죠. 대통령 당선자가 뭐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 외국인 선동가를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요. 션 해니티가 줄리안 아산지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줄리안 아산지가 이게 참 그 어떠한 것을 해킹했다는 것은 좀 개런티가 없다.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션 해니티가 그러면 그게 그냥 게스하는 거지. 그냥 추측일 뿐이라는 거지. 하니까 줄리안 아산지가 그 추측일 뿐이지 하는 말에 대해서 추측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조금
조금 그 머뭇거리다가요. Investigators linked the Russian government to the hacks of the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And they gave a 13-page 약간 그 memo. I'm sure 주춤 you've read it. 하다가 I have read it. 내가 뭐 Okay. 컴퓨터 그 보안 전문가였는데 그냥 그 이 컴퓨터 해킹에 대해서는 누가 주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이 수요일 맞죠? 트럼프 당선자가 오늘 이제 이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서 미국의 정보국장 CIA, NSA, 국가 그 안보국 또 이제 연방수사국 FBI 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기로 했는데 또 맘대로예요. 이 트럼프 당선자는 그냥 받지 않겠대요. 이 금요일까지 일단 그 연기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여러 그 정보국 관계자들이 아니 그 CIA나 또 국가안보국이나 또 연방수사국 국장들이 3명의 국장들이 동시에 스케줄을 맞춰서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뭔가 정보 해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아무런 그 예고 없이 갑자기 또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일은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아무리 그를 그 지지하시는 분이라도 신뢰도는 떨어뜨리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12월 15일에도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그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갑자기 또 그 1월 달로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뿐만이 아니라 이 멜라니아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프도 아직도 이 문제가 확실하게 그 클리어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예전에 그 비자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합법적이었는가 합법적이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8월 달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고 9월 달에 변호사 그 편지 하나 달랑 짧게 트위터에 올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아무런 그 무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그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이미 그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참 미국스러운 나라예요. 이게 그 이방카 트럼프와 그 남편이 결국은 이제 백악관에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은데 해서 그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갔는데 집이 아마 거의 계약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집을 산 것인지 아니면 그 렌트 들어 사는 것인지는 모르는데 이방카 트럼프와 그 자레드 쿠슈너 그 남편이 살 집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나오면은 딸 학교 때문에 일단 그 졸업할 때까지는 워싱턴 DC에 머물기로 하고 집을 샀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집에서 2블럭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서로 알지 않겠어요. 아, 여기가 오바마 대통령 집이고 뭐 아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 미국의 전통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로라 부시도 거기 참석을 하고 다만 이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90대니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뉴스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그 한국에 관한 미국 언론의 보도 등을 전해드릴 텐데 저는 제일 나중께 가장 재미있습니다. 밀정이 그 아카데미 그 외국어상 후보 등 얘기되는 것. 공유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밀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은 그
단 하나의 스캔들 때문에 많은 뉴스가 가려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서는 북한의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 그리고 과연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그 다다랐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북한 상황을 무책임한 트윗으로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트럼프 당선자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곧 우리가 기술을 완성을 해서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한 것에 대한 그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별로 그 트럼프 당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없는 것 같다. 트윗 이상이 필요한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의 지금까지 그 3명의 대통령이 아무리 그 뭔가를 막아보려고 했어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막겠다는 아무런 지적이 없이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트윗만 한다면은 그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는가. how, 어떻게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이제 북한과 외교 관계는 중단이 됐고 그리고 뭐 클린턴 때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조지 부시 때 악의 축이라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비핵화를 먼저 해야지 된다. 그래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이 3명의 대통령의 전략이 결국은 그 통하지 않는 사이에 장거리 미사일의 마지막 그 목표 그 부분까지 이제 북한은 갔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영우 씨예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 아산 연구소에 있는데 전통적인 그 지도자로서는 이 문제를 죄송합니다. 감기 걸렸어요. 고백할게요. 전통적인 지도자로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이 결국은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처럼 전형적이 아닌 사람이 뭔가 그 상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영우 씨와는 달리 그밖 더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당선자가 워낙에 뭐 예측하기가 힘드니까요. 결국은 북한은 그 장거리 핵 개발 그 완성까지 갈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지금 블룸버그 뉴스가 오늘 그 4가지 옵션을 말했습니다. 도대체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일 앞에 군사 공격을 가져왔어요. 공격을 하든지 대화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격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해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전문가의 말을 실었고요. 라스트 네임 박만 기억이 나네요. 그분이 인터뷰에서 블룸버그 뉴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원래 그 클린턴 시대에 뭔가가 좀 그 대화로 가기 전에는 그야말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항공모함까지 다 배치하고 했었잖아요. 94년도에. 그때 그것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책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나서 숨지기 직전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화를 하게 됐는데 공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그 대가가 아주 상당해서 사실은 이것은 하기가 거의 쉽지 않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거의. 수백만 명이 숨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그게 북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 사람까지도 그러니 남한에서도 원하겠어요. 절대로 남한의 어떤 지도자도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선거할 때는 그게 그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공격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있겠으나 내 국민이 죽는데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좀 힘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화. 지금 그 딜의 협상의 그 아트, 협상의 예술이라는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까지 쓴 트럼프기 때문에 정말로 뭐 햄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가 문제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또 3번째 있죠. 사드 배치가 지금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요. 태평양에 쫙 이것을 해놓으면 결국은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그 핵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가 아니다. 그런 그 무기가 아니다. 이미 한국은 거기에 대한 그 방비는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 우리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부분 같습니다. 북한에 예를 들어서 다 개발된 미사일이 미국에 다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쪽에 그 태평양 지역에 쫙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이제 우산을 딱 그 씌워놓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 좀 그 기댈 수 있다. 중국을 압박하기도 하고 기댈 수도 있다 하는데, 중국에 기대고 압박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하려면 사이가 좋아야지. 사이도 나쁜데 미국에서 돈만 벌어가고 그리고 부만 가져가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해주지도 않고 북한에 뭐 압박도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그 자극하는 말을 하면은 중국이 해주겠어요. 해주려고 하다가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요. 역시 AP통신도 별로 옵션이 없다. 외교적으로도 경제 제재, 군사력 모두. 이 세 명의 대통령뿐만이 아니, 세 명의 대통령이네요. 20년 넘게 북한 정책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 사람이 다 그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아무튼 군사적인 공격은 AP통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격받으면 서울을 또 북한이 그 미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북한이 그때는 정말 뭐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네 하면서 서울을 공격하면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카드를 잘 미국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고요. 지역에서도 협조를 안 하고요.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한국이나 일본의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을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승낙 정도는 받아야지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승낙할 리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저는 그 AP통신 보고 참 정말 그 씁쓸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참 예쁘게 해맑게 아주 뽀송뽀송하게, 그리고 그 뽀송뽀송하고 하얀 얼굴에 물방울이 전부 송글송글 뭐 얼굴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맺혀 있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모델이 아니잖아요. 비누 선전도 아닌 것이고 또 무슨 뭐 얼굴 마사지하는 선전도 아닌 것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을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물방울, 이게 무슨 주사 이름도 잊어먹었네요. 무슨 주사죠? 태반 주사 말고 물광 뭐 아무튼 물광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사진을 실어놓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람들이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한국에는 궁금해하니까 계속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 2, 3, 4, 5 5가지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사태에 관한, 한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최순실 사태라고 부르고 있지만 미국은 뭐 대통령 사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비상 사태인 거예요. 박근혜 그 대통령 사태에 대해서 5가지 알아야지 될 일 해서 첫 번째는 박근혜가 누구고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스캔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왔는가. 세 번째는 지금도 대통령인가, 뭐 직무는 정지됐는데 기자회견은 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했고 지금 뭐 헌법재판소 그 조사 수사 같은 것에는 그 대통령이 직접 그 참여는 하지 않고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겠죠. 이런 일이 과거에는 없었는가? 2004년도에 있었지만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정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 아니다 해서 탄핵이 되지 않은 거죠. 탄핵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탄핵이 된 대통령은 없었던 거죠. 뭐 하야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리고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에요. 여러분들 밀정 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에이지 오브 섀도우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그 밀정을 참 좋은 영화다, 재밌는 영화다 얘기는 들었는데 어쩌지하여 못 봤어요. 그래서 전해드리겠는데, 미국에서는
1월 29일이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이 발표가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내일 이 밀정이 개봉이 된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에이시아원이라는 신문이 한국 영화를 지금 세계가 그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공유가 주연하고 있는 이 밀정이요. 그 Age of Shadows 이 영화가 이게 아카데미 외국어상 그 후보에 올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이 정도로 그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공유가 37살이죠. 부산행에서 나왔고 송정호도 송강호 정호가 아니라요. 이 영화에 나오고 1920년대의 첩보 드라마 독립운동 그러니까 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유가 김우진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온다면서요. 그리고 송강호가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 경관인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남자가 나오는데 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공유가 제가 원래 역사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송강호 씨와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존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 김지훈 감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을 텐데 공유 씨는 세 남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잖아요. 그래서 왼편에 누가 앉고 오른편에 누가 앉고 가운데에 공유가 앉았는데 그런 일이 다시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 받는 것과 흥행이 잘 되는 것과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는 그게 참 선택하기가 힘들고 말하기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누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잘했다고 상을 주는 것은 좋죠. 그러나 저는 뭐 상에 대해서 그렇게 그 탐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공유 씨가 답변을 했습니다. 얼굴 인상 보면 나오잖아요. 공유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물론 이제 37살이니까 아직까지 그 얼굴이 그 또 많이 변할 수도 있고 더 지금까지는 선한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함에 어떤 것이 더 보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에 그렇게 그 탐닉하지 않는다는 공유 씨의 말은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봐야지 되겠어요. 밀정. 네, 알렉사와 스타벅스. 알렉사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가전제품 박람회를 하는데 알렉사 이 뭐 티테이블 스푼과 티스푼과 테이블 스푼의 차이가 뭐야? 이거 남을 묻히려고 하는데 뭘 넣어야지 되지? 내일 스케줄이 뭐지? 하면 초로로로 얘기해 주는 바로 그 알렉사입니다. 뚜따자 신냉 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불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맥도널드가 언제 생겼어요? 그 예전에 생겼는데 이제는 그 스타벅스가 음식도 팔지 않으면서 이 맥도널드라는 가장 그 미국에서 큰 체인을 시간 문제랍니다. 이제 그 넘어가는 데는요. 맥도널드의 왕관이 이제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갖게 됐다는 얘기인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의 그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스타벅스의 주식의 경우 지난해에 7.5%가 내려갔고 하워드 슐츠 CEO도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뭐 회장은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은 오히려 스타벅스 주식을 살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그 추후에 성장을 할 그런 그 회사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미래의 그 계획을 딱 보고 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그 현실에 맞게 목표 같은 것을 세우고 하는 그런 회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해 그 9월까지 이제 새로운 회기가 10월 달에 시작된다고 하고요. 8% 세계 다른 나라의 그 스타벅스 스토어에 확장하고요. 그런 것. 그리고 판매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5%가 늘어난다면 수익이 굉장히 또 증가되고 두 자리 숫자로요. 뭐 주당 그 배당금도 많이 그 늘어날 테고요. 해서 지금 분석가가 33명 가운데 29명은 스타벅스를 사라.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스타벅스보다 크지만 35명의 분석가 가운데 15명만이 주식을 사라고 추천을 했답니다. 아, 참 2017년은 아니어도 지금 스타벅스가 맥도널드까지 추월할 것은 시간 문제다. 한 800억 달러 규모, 맥도널이 987억 달러 규모입니다. 알렉사에게 비밀을 말하지 마세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인터넷의 사설 제목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문의 사설 제목은 알렉사가 과연 살인 케이스까지 풀을 수 있을까? 경찰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존은 그 데이터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미국 정보 당국이 애플 폰의 기록 자체를 요구를 했지만 애플이 사생활 보호, 우리와 손님들 간의 어떤 신뢰 때문에 주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FBI에서 해킹 프로페셔널을 고용을 해서 그 코드를 풀기는 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현대화되고 사람들이 이런 기구를 쓰면서 실제로 살인 사건까지도 이런 집안에 있는 기구가 뭔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칸소주에서요, 2015년 11월 달에 한 사람이 집에 스파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전날 밤까지 이제 친구 몇 명끼리 웃고 놀고 마시고 하다가 잠을 자서 깨보니까 스파에 내가 초대를 했었던 사람이 숨져 있더라. 해서 이제 경찰은 처음에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하고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이 굉장히 알칸소인데 스마트 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니웰 알람 시스템은 당연히 있고 와이어리스 날씨를 모니터링 해주는 시스템도 있고 아마존에 에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조그만한데 동그랗고 작은 기둥처럼 생겨서 한 제 팔뚝의 반 정도 그 정도의 높이에, 그리고 지름은 한 10cm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인데 뭐라고 물어보면 그 코드도 여러 가지랍니다. 알렉사가 하나의 코드인데요. 아마존 에코를 부르는, 물어보면 다 답변해 주는 건데 스마트 홈이기 때문에 이 알렉사, 이 아마존 이 에코의 모든 것이 또 그날 전에 이 사람이 숨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하는 것을 기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컴퓨터, 셀폰, 여러 가지 전자기구를 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아마존 에코뿐만이 아니라 구글 홈도 그렇고 전부 개인 사생활 보호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기록을 주지 않겠다 하면은 안 주는 것이고 경찰은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에코라는 이 머신이 도대체 에코에게 내일 날씨가 어떨까 하고 물어보면은 그 날씨를 몇 시에 물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딱 기록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를 맞춰보면은 알리바이 성립 등등 해서 뭔가가 잘 알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구가 물론 계속 듣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를 또 그것도 켜고 끄고 해야지 되는가 봅니다. 저는 에코라는 기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직은 별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기록을 단추를 누르고 누르지 않고에 따라서 기록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일단은 아마존에서 커스터머 정보를 우리가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테크놀로지 회사와 정부의 어떠한 감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수사 당국의 어떠한 수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아주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 집주인이 1급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본인은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사를 할 때는 뭐 물을 사용한 기록이요. 이 집에서 뭐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날 140갤론의 물이 쓰여졌다는데 네 남자가 다 같이 있었던 그 어떤 한 시간 보면은 물을 10갤런밖에 안 썼다. 그러면 왜 140갤런이나 써야지 되는가? 스파 그 주변에 뭐 핏자국 같은 것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전부 그 물로 그것을 그 치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그 아마존에 에코라는 머신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살인인가 아닌가의 단서를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앞으로는 이제 쉽게 이런 것도 범죄도 그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수사관들이 그야말로 그 명수사관인 것 같아요. 이런 하나 또 어떠한 그 기록 없이 또 원초적인 그 수사관의 본능과 열심히 그 발품 팔아서 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그 수사를 종결을 했으니까는요. 잠시 뒤에는 제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번 구경은 가려고 해요. 크레용 립스틱입니다. 네, 오늘 그 아침 그 뉴욕에서 있었던 열차 탈선이 지금 그 다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100명 이상이 다쳤는데 뉴욕에서도 그 가장 그 바쁜 그런 그 통근 열차라고 하죠. 블루클린에서 열차가 그 결국은 그 탈선을 해서 그래도 그 다행인 것은 100명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은 없답니다. 아틀란틱 그 터미널에서 있었는데 범퍼 블럭 있죠. 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좀 그 속도 그 줄여야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요. 이제 그런데 그런 그 시점 정도에서 사고가 났는가 봅니다. 103명이 다쳤다는 얘기도 있네요. 지금 뭐 어쨌든 100명 정도가 다친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600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크레용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제가 하얀색만 자동차에 뭔가 그 스크래치 난 거 이렇게 칠하려고 하얀색만 지금 뽑아서 놓고 한 달도 더 됐는데 아직 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크레용과 클리닉이 에스티 라우더와 같은 회사잖아요. 합작으로 여성들에게 이 똑같이 그렇게 생긴 크레용처럼 생긴 그 크레용 색깔의 그 립스틱을 만들었습니다. 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다 살 사람은 똑같이 그런 그 클레용 그 케이스 그 종이 케이스에 넣어준답니다. 물론 그 클레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하나, 둘, 세 줄이든가요? 세 줄은 아니겠죠. 이것은 뭐 한 줄 정도 파란색, 까만색 이런 립스틱은 좀 안 만들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인터넷 잡지 슬레이트에서 한 여성이 글을 썼는데 어렸을 때는 그 우리가 참 그 화장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커서는 그야말로 이런 또 그 화장을 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뭐 클레용 같은 걸로 우리 왜 크레용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크레올라 같은 것으로 입술에 칠하기도 하고 물감으로도 칠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커서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향수가 되더라. 뭐 이런 것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일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벨상감이다. 좀 약간 과장해서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핑크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아니 내가 도대체 이 립스틱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 흥분해 보기는 처음이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대와 30대에 좀 그 어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클리닉의 이 크레올라뿐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그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더 많이 쉬어가지고 올게요. 이 크레올라뿐만이 아니라 클리닉의 이 립스틱뿐만이 아니라 레브론이에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레브론에서도 이렇게 그 크레용처럼 생긴 것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아랫입술에만 조금 바르고 이렇게 아래 위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러면은 잘 되는데 아주 재밌게 정말 그거 쓸 때마다 이거 정말 우리 어렸을 때 크레용 같다고 썼는데 이런 것을 다 그 겨냥을 하면서 하는 것이군요. 시간이 이렇게 됐는 줄 몰랐어요.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